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름은 김승혁이고요. 나이는 32살입니다. 저희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시고 북한에서 17년 살다가 15년 전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 군대를 가야 돼요. 졸업을 하면 군대가 10년이거든요. 군대 10년 가기 전에 엄마를 한번 만나서 설득해서 북한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중국이랑 연락할 수 있는 루트를 겨우 찾아서 그래서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는 북한에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엄마랑 같이 북한에 나가려고 했는데 엄마는 안 나가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에 그럼 북한에 가겠다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울면서 뭐 제일 먹고 싶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실 북한이라는 게 계란이 제일 귀해요. 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 소풍, 김일성 생일 이럴 때 한 1년에 서너 번씩 계란을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 오니까 계란이 엄청 싸더라고요. 이게 한 10개 먹은 것 같아요. 이게 다음날 북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안 먹으면 평생 못 먹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왕 먹을 거 많이 먹자 해서 많이 먹은 거고. 그래서 저는 다음날에 그럼 엄마랑 누나는 평생 못 보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중국에 나온 아버지를 평생 못 보는 거고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군대를 가니까 부모님을 양쪽을 다 10년 동안 못 보느니 차라리 엄마를 10년 동안 보자. 그런 걸로 남게 됐거든요. 한 중국에서 2, 3개월 사니까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집에만 숨어 있는 게 이게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자유를 찾아서 한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엄마랑 누나랑 같이 베트남, 캄보디아 통해서 이렇게 3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죠. 저는 사실 서울대를 너무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런데 얼떨결에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을 봤는데 된 거예요. 이게 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 그때 처음으로 혼자 고백을 했던 것 같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더 어려웠어요. 열심히 하긴 했지만 초등교육을 남한에서 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뭔가 어딘가에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메꾸면 여기서 터지고 이걸 메꾸면 저기서 터지고 이게 95년도 때 쌀이 없고 그러니까 공장들이 다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못 찍지 노트를 못 찍지 교육 자체가 붕괴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기초학문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상한 공부를 열심히 시켜요. 김일성이 어릴 때부터 뭐 했고 이런 것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 쓸데없는 걸 하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많이 고생을 했죠. 대학에 사실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그 시점인데요. 입시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모님으로 양부모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집에서 제가 한 1년 동안 1대1 가해를 배운 거죠. 1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를 무료로 공부를 시켰거든요. 무슨 생각 들었냐면 나를 굳이 안 도와줘도 되는 사람들인데 나를 왜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그때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통일 관련된 그런 독서 모임에 갔다가 우연히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된 거죠. 저는 결혼이라는 게 두 문명이 합쳐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당연히 맞죠. 저는 아이덴티티가 사실 북한이에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고 와이프는 서울에서 그냥 곱게 자라다 보니까 이게 공감하는 능력이 저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와이프는 힘들어하는 일들도 있고 그런 게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지만 이게 어쩌면 2천만, 5천만이 만나면 또 이게 통일이잖아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작은 통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작은 통일에서도 이렇게 화합을 못하면 이게 큰 통일이 됐을 때 이게 어떤 위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 0.25 이꼴 청년이잖아요. 교회 한 장로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젊음이란 청년이란 나이가 아니고 패기다. 꿈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청년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젊어도 꿈이 있고 열정이 없으면 청년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70먹은 80먹은 할아버지라고 해도 꿈과 열정이 있으면 내가 청년인 거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실패를 하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좀 없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도전해 보는 것 같아요. 나의 0.25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도 23살에 도전을 해서 입학을 했고 시집을 30살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고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거를 극복하니까 또 좋은 날도 있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는
요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룬 것도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고 최선을 다하되 그 열매는 진짜 하나님이 맺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0.25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힘든 사람들도 있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명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